1255번입니다.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자, 행렬 A가 주어졌잖아요. 자, 이럴 때 A 제곱의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A 제곱을 일단 행렬을 우리가 한번 구해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A 행렬을 몇 번 곱하면 되겠다? 두 번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알파 1, 1 베타라고 적어보면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1행 1열을 곱하면 알파 제곱 플러스 1이 되겠네요. 1행 2열을 곱하면 알파와 베타가 되어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고요. 2행 1열도 또한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겠습니다. 2행 2열은요, 1 플러스 베타 제곱이 되겠죠. 맞습니까? 자, 따라서 이 A 제곱 행렬의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네 개를 모두 다 더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모두 다 더한 결과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을 먼저 적어볼까요?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이 되고요. 자, 알파 플러스 베타는 두 개씩 있으니까 자, 두 배의 알파 플러스 베타로 해주고 자, 상수 1, 1이 있으니까 2가 되겠죠. 자, 여기서 우리는 무엇만 생각하면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죠. 제곱의 합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2차 방정식에 두 근이 주어졌으니까 두 근의 합이 얼마가 되죠? 여기서 자, A분의 B의 부반대니까 마이너스 4가 되고요. 자, 두 근의 곱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A분의 C가 되니까 2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따라서 제곱의 합은 합의 제곱 얼마? 16에서 마이너스 2배의 곱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2가 되겠죠. 그리고 합이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4와 2를 곱한 마이너스 8이 되면서 플러스 2만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16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 플러스 2가 되어서 마이너스 12가 되니까 4 플러스 2가 되어서 얼마가 된다? 6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죠. 바로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하여 A제곱의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해봤습니다. 아시겠죠? 1256번입니다. 행렬 A에 대하여 행렬 A 제곱의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하라고 했죠. 자, 우리가 실수배나 합차일 때는 바로 그 행렬의 모든 성분의 합은 각각 성분의 합에다가 합차 실수배를 해도 되지만 이렇게 곱일 때는 그게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진짜 A 제곱의 바로 행렬을 우리가 찾아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같은 행렬 두 개를 우리가 지금부터 곱해보면 되겠죠. 그죠? 자, 1행 1년은요, 바로 1 더하기 2a가 되겠습니다. 1 더하기 2a. 1행 2년은요, 마이너스 a와 a가 되니까 바로 0이 되겠네요. 2행 1년은요, 마이너스 2와 2가 되어서 0이 되고요. 2행 2년은 2a 플러스 1이 되겠네요. 2a 플러스 1. 자, 따라서 A 제곱의 행렬을 구했는데 모든 성분의 합이니까 이 네 개의 성분을 더해주면 바로 4A 플러스 2가 되고 걔가 바로 10이 되니까 자, 4A는 얼마가 된다? 8이 되어서 결론적으로 A 값은 얼마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는 아주 간단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1257번입니다. 두 2차 정사각 행렬 AB에 대하여 A 플러스 2B와 A 마이너스 2B의 행렬이 주어져 있죠. 자, 이럴 때 A 제곱 마이너스 4B 제곱의 바로 이행 일열 성분을 구해보라고 하네요. 그죠? 자, 그러면 먼저 여기 A 제곱 마이너스 4B 제곱은 우리가 자, A 제곱 마이너스 어떻게 2B 전체의 제곱으로 이렇게 봐도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A 행렬과 B 행렬을 구해도 되겠지만 A 행렬과 2B 행렬을 구해서 생각을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러면 A 행렬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개의 식을 어떻게 하면 되겠다? 더해버리면, 자, 2B와 2B가 없어져서 어떻게 되겠죠? 바로 2A가 되겠죠, 좌변은. 그러면 두 개의 우변에 있는 행렬을 더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과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2가 되고, 1과 1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2가 되겠죠. 2와 마이너스 1은 0이 되고요. 3과 1은 4가 되어서 바로 A 행렬을 어떻게 구할 수 있다? 자, 2로 나누어 주면 마이너스 1과 0과 2로 구성되는 바로 행렬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2B 행렬을 구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두 개의 행렬을 뭐 해버리면, 자, 빼버리면 바로 A 행렬이 없어져서 2B와 마이너스 2B를 빼버리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4B가 되겠죠. 자, 4B가 되고 이제 빼버리니까 1에서 마이너스 1을 빼면 4가 되고요. 1에서 1을 빼버리면 0이 되고요. 2에서 마이너스 2를 빼버리면 4가 되고 3에서 1을 빼버리면 2가 되겠죠. 자, 따라서 우리는 자, 여기에서 조심할 게 여러분들 4비 행렬이 주어졌다고 해서 이 자체가 4비 행렬을 제곱한다 이런 게 아니죠. 2비 행렬을 제곱한다라고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2비 행렬은 어떻게 된다? 2로 나누어 주면 되니까 2영, 2,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A 제곱과 2B 제곱 행렬을 빼주는데 결론적으로는 2의 1열의 성분만 구하면 되니까 굳이 다 계산을 하지 말고 자, 두 행렬의 차를 구하니까 2행 1열의 성분만 찾아보면 미안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각각을 아직은 제곱을 안 했네요. 그죠? A에서 2B 행렬을 빼는 것이 아니라 A 제곱 행렬과 바로 2B 제곱 행렬을 각각 계산을 해서 우리가 처리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A 행렬을 제곱을 해야 되겠네요. 그죠? A 행렬을 제곱을 하면 여기에 먼저 해볼까요? A 행렬을 제곱을 하면 바로 마이너스 1, 1, 0, 2를 몇 번 곱하면 되겠다? 두 번 곱하면 되겠죠. 자, 두 번 곱하면 되는데 자, 우리는 나중에 필요한 게 누구만 필요합니까? 이행 1년만 필요하니까 여기에 이행 1년에 들어올 내용만 생각하면 되겠죠. 그 말은 바로 무엇입니까? 2행과 1년을 곱하면 되니까 0이고 0이 되어서 얼마가 된다? 0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자, 마찬가지로 2b 제곱 행렬도 구해야 되니까 2b 제곱 행렬을 계산할 때도 자, 어떻게 2021과 2022를 곱할 때 맞나요? 어디만 우리는 2행 1열만 찾아주면 되겠죠. 따라서 2행과 1열을 곱해버리면 2는 4가 되고 2가 되니까 얼마가 되겠다? 6이 되겠습니다. 자, 그 행렬 두 개를 빼야 되니까 0에서 6을 빼버리면 바로 이 문제의 정답, 즉 2의 1열의 성분은 얼마가 된다? 0에서 6을 뺀 바로 마이너스 6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 6이 되는 것입니다. 자, 나머지 성분을 굳이 우리가 구할 필요가 있다 없다? 구할 필요가 없겠죠. 아시겠나요? 1258번입니다. 자, 행렬의 거듭 제곱에 관한 문제인데요. 우리가 규칙 찾는 문제잖아요. 규칙 찾기. 근데 우리 행렬에서 자, 조금 뭐 하나 정리하고 출발할까요? 자, 선생님이 개념 시간에도 우리가 이 팁을 정리해 줬는데, 그죠? 자, 행렬의 거듭 제곱. 거듭제곱 네 가지 정도만 팁을 알고 우리가 다음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팁이 무엇이죠? 첫 번째 팁이 뭐
보통 사람들이 101 공식이라고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뭐 이런 용어는 몰라도 돼요. 또는 기역자, 니은자 모양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자, 우리가 다리 행렬이 1, 0, 0, 1이 바로 다리 행렬이잖아요. 그죠? 자, 이럴 때 이쪽에 있는 바로 1, 1에 있는 일행 1열과 이행 2열에 있는 선을 우리가 주대각선이라고 하잖아요. 주대각선. 그리고 일행 2열과 바로 이행 1열에 있는 선을 우리가 가상적으로 선을 끊는다면 부대각선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여기에서 이 영 두 개 중에 하나를 무엇으로 어떤 숫자가 이렇게 나왔을 때, 자, 1A01 이런 형태죠. 그죠? 자, 야의 바로 뭐다? N제곱입니다. N제곱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된다고 했나요? 자, 1, 0, 1은 그대로 있고요. 이 A가 무엇으로 바꾼다? 바로 이 A와 N을 곱한 바로 나로 바뀐다. 맞나요? 이렇게 나로 바뀐다고 했죠. 그죠? 이게 바로 101 공식 아니면 기억자 공식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A로 본다면 기억이지만 101로 본다면 101로 본다면 니은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바로 나가 되는 것이다. 나. 마찬가지로 여기가 A가 아니라 이쪽에 2행 1열이 무엇이 되어도 2행 1열이 무엇이 되어도 A가 되어도 저 101인데요. 101인데 자 여기가 A가 되어도 N제곱을 한 결과는 어떻게 된다? 자 동일하게 나아가 됩니다. 101은 그대로 있고요. 그대로 있고 이 A가 자 n제곱 했지만 A와 N이 곱해져서 무엇이 된다? 나 이렇게 된다고 기억하라고 했죠. 이게 바로 첫 번째 팁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팁으로 가볼까요? 두 번째 팁은 부대각선이 모두 다 0일 때입니다. 부대각선. 자, 부대각선이 모두 다 0일 때입니다. 여기 1이 아니죠. 미안합니다. 자, 무슨 행렬에서, 단위 행렬에서 이 1, 2는요, 각각 AB로 바뀌어버리고요. AB로 바뀌어버리고, 자, 여기에 바로 부대각선이 모두 다 뭐일 때, 0일 때, 이 공식이 되는 거죠. 자, 이거에 바로 N제곱은 어떻게 되죠? 자, 이것은 나가 아니에요. 나가 아니고 각각 A도 N제곱, B도 N제곱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빨간색으로 한번 적어볼게요. 자, A도 N제곱이 되고요. A도 N제곱이 되고 B도 N제곱이 됩니다. 그리고 부대각선에 있는 0은 그대로 무엇으로 0으로 계속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바로 팁이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와 네 번째 팁은 바로 케일리 해밀턴 공식과 연관이 되는 건데, 자, 예를 들어서 주대각선에 바로 합이 바로 무엇일 때? 0일 때가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주대각선이 자, 여기가 3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3이에요. 자, 그리고 자, 단위 행렬에서 자, 일행 2열과 일행 2행 1열은 0으로 되어 있을 때 이런 형태가 되는 거 아시겠나요? 자, 이렇게 될 때 여기는 사실 영영이 아니더라도 상관이 없죠. 여기는 영영이 아니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주대각선의 합만 무엇이 되면 되겠다? 바로 합만 0이 된다면 켈리 해밀턴 공식에 의해서 이 행렬을 A라고 놓는다면 맞죠? 어떻게 되죠? A 제곱에 마이너스 자, 이 주대각선의 합이잖아요. 얘 합이 뭐가 됩니까? 0이 돼버리죠. 얘가 0이 돼버리고 원래 A를 곱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플러스 AD-BC를 해주죠. 그죠? 그 값을 K라고 한다면 거기에다가 단위 행렬을 붙여주는 꼴이 되겠죠. 그죠?
그럼 0과 a를 곱한 행렬은 영행렬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무엇이 됩니까? a 제곱이 바로 뭐가 된다? a 제곱 플러스 ke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ke가 이항하면 바로 마이너스 ke가 되는데 뭐 k는 숫자니까 이 a 제곱이 무엇으로 바뀌어진다? 바로 단위 행렬의 실수배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바로 이 2차가 이 행렬 2차가 2차인 행렬이 맞죠? 무엇으로 단위 행렬의 실수배가 되는 걸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K는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지만 넘어가면 자, 이 K가 왜 선생님이 여기 마이너스라고 안 적었나요? 그냥 상수기 때문에 이렇게 K로 적었는 겁니다. 그래서 두 대각선의 합이 0일 때는 바로 이 A의 제곱 행렬이 무엇으로 바뀐다? 단위 행렬의 실수배로 바뀐다는 거 알아두기 바랍니다. 아시겠나요? 이제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자, 두 대각선의 곱과 두 대각선의 곱과 부대각선의 곱이 같을 때, 부대각선의 곱이 뭐 할 때 같을 때, 즉 A라는 행렬이 예를 들어서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8이라고 8이라고 해볼까요? 그러면 주대각선의 곱이 얼마입니까? 16이죠. 부대각선의 곱도 얼마입니까? 16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케일리 해밀턴을 써보면요. A 제곱에 마이너스 A와 D를 더해야 되니까 10이 되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10A가 되고, 그리고 뒤에는 AD 마이너스 BC를 한 다음에 2를 곱하는데 이 곱이 같기 때문에 0이 돼버리죠. 따라서 이 자체가 바로 뭐가 된다? 바로 영행렬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선생님이 0을 이렇게 썼지만 이 결과 값은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영행렬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a 제곱은 어떻게 된다? 10a로 표현할 수가 있네요. 그죠? 즉 어떤 행렬의 2차를 몇 차로 바꾸어 줄 수가 있다? 바로 1차로 바로 바꾸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3번과 4번은 바로 켈리 해밀턴 공식과 연관지어서 이렇게 2차인 행렬을 바로 단위 행렬의 실수배로 나타낼 수가 있고 2차인 행렬을 1차인 행렬의 바로 무엇으로 실수배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본 개념 시간에도 충분히 설명했으니까 여러분들 이 네 가지 정도는 꼭 알아놓고 여러분들 이 거듭적으로 문제를 풀어보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1258번요. 8번은 그냥 끝나버리죠. 바로 이 첫 번째 공식, 바로 이 다리 행렬에서 주대각선은 그대로 일일이 있는데 우대각선 두 개 중에 하나가 바로 0이 아니고 마이너스 2가 되잖아요. 그것을 n제곱을 했더니 무엇이 된다? 마이너스 128이 된다고 하죠. 그죠? 그러면 바로 결론적으로 이 행렬을 뭐 하면 n제곱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1, 0, 1은 그대로 있고 이 마이너스 2를 n제곱 했지만 바로 마이너스 2의 n제곱이 아니라 이거와 이거를 두 개 곱한 나가 된다 그러죠. 나. 그래서 두 개를 곱하면 마이너스 2n이 되는 거예요. 그 마이너스 2n이 무엇이 되면 된다? 마이너스 128이 되면 되니까 마이너스 2n이 마이너스 128이 되므로 자 양변을 마이너스 2로 나눠주면 바로 n은 바로 64가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행렬을 64제곱을 하면 다음과 같은 행렬로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이 팁 네 가지를 알면 조금 이런 문제를 쉽게 처리할 수가 있다. 즉, 나로 바뀐다. NA죠. 나로. 아시겠죠? 1259번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 8제곱을 했죠. 8제곱을 하면요. 어떻게 된다? 10 이런 그대로 있고 이 3이 8과 모여서 곱해지는 거죠. 그죠? 따라서 A는 얼마가 된다? 바로 24가 된다는 걸 쉽게 처리할 수가 있다.
나 공식 또는 101 공식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1260번입니다. 자,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자, 다음 행렬에 대하여, 자, x 더하기 x 제곱부터 해서 x 10제곱까지의 자, 행렬을 모두 다 더해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두 근의 합이 얼마가 되죠? 자, 두 근의 합은, 자, x제곱 개수분의 x개수의 부반대가 되니까 마이너스 1이 되고요. 두 근의 곱은 어떻게 됩니까? x제곱 개수분의 자, 상수항이 되니까 얘도 바로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맞습니까? 자, 따라서 이 x라는 행렬은 어떻게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합이 얼마였다? 바로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여기 0이 되고, 자, 0과 1은 그대로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바로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이니까 얘를 통분해버리면 알파, 베타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니까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1이 되어서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우리는 x라는 행렬을 찾아냈습니다. 이해가 되나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행렬을 보니까 자,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이 팀 네 가지 중에서 자, 101 공식도 아니고 부대각선도 0이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주대각선의 합이 0입니까? 0이 아니죠. 그런데 주대각선과 부대각선의 곱이 어떻게 됩니까? 바로 0, 0이 돼서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얘를 케일리 해밀턴 공식을 일단 한번 써보면요. x 제곱이 되고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바로 주대각선에 바로 0과 1을 곱한 바로 1이 되니까 그죠? 마이너스 1x가 되겠죠. 그리고 주대각선과 부대각선의 곱은 0이 되니까 이 자체가 그대로 영행렬이 되어서 자, 결론적으로 x 제곱의 바로 행렬은 무엇과 똑같다? x와 동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자, 물론 얘를 x제곱을 실질적으로 그냥 한번 우리가 계산을 해봐도 0011과 0011과 0012를 곱해버리면 자, 일행 1열을 곱하면 0과 0이니까 0이 되겠죠. 일행 2열도 0, 0이 돼서 0이 됩니다. 2행 1열은 0과 1이 돼서 1이 되고요. 2행 2열은 0과 1이 돼서 1이 되죠. 아, x제곱이 바로 무엇이 된다? x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x와 x제곱이 똑같아요. 그러면 x 세제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x 세제곱은 x제곱 곱하기 x로 나타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x제곱이 x니까 얘가 바로 x잖아요. 그러면 x 곱하기 x가 되니까 얘도 바로 x의 제곱이 되죠. 자, x제곱은 다시 뭐가 된다고요? x가 되니까 x 세제곱 또한 무엇이 된다? x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말은 결론적으로 x와 x제곱과 x세제곱도 같고 x네제곱도 같고 결론적으로 x의 n제곱까지 모두 다 같아지게 하는 행렬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여기서 질문하는 x에서 x 10제곱까지를 다 더한다는 것은 모든 게 다 x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저는 뭐가 되면 x를 10번 더하니까 바로 10x가 된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x 행렬을 각각 실수배 10배를 해주면 되니까 0, 0이 되면서 2행 1열과 2행 2열은 각각 10, 10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따라서 저 행렬은 바로 0, 0, 10, 10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1261번입니다. 자, 행렬 A가 1, 2, 1, 2로 주어져 있습니다. 이 행렬에 바로 A의 16제곱의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해보라고 하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얘는 어떤 팁이 딱 이렇게 있는 거 맞나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곱하면 2가 되고, 이렇게 곱하면 2가 되니까
주대각선의 곱과 부대각선의 곱이 어떻게 됩니까? 바로 같아지죠. 그죠? 그러면 케일리 해밀턴식을 이용하여 자, A 제곱이 되면서 맞죠? 자, 마이너스 자, 주대각선의 합이니까 3이 되겠네요. 그죠? 1과 2를 더하면 3이 되니까 3A가 되고요. 그리고 자, AD-BC는 0이 되니까 이 자체가 바로 영행열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A 제곱이 바로 무엇인가? 바로 3A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물론 얘를 직접 제곱을 해봐도 되겠습니다. 제곱을 해보면요. A 제곱은 1, 2, 1, 2가 되고 똑같은 걸 두 번씩 곱하면 되니까 그죠? 한번 곱해보면요. 자, 일행 1열은 1 더하기 2가 되어서 3이 되고요. 일행 2열은 2 더하기 4가 되니까 6이 되겠죠. 이행 1열은 1 더하기 2가 되어서 3이 되고 이행 2열은 자, 2 더하기 2가 되어서 얼마가 된다? 2 더하기 4가 되죠. 그래서 6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얘는 A 행렬과 비교할 때, 자, 3으로 묶어낼 수가 있잖아요. 그죠? 따라서 1, 2, 1, 2가 되어서, 아, A 제곱은 바로 A 행렬을 몇 배 한 것과 같다, 실수배 3배 한 것과 같다, 이렇게 알아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A 16제곱을 알아야 되니까 바로 16제곱으로 가지 말고 어떤 규칙이 있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자, 그러면 A의 4제곱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A의 4제곱은 A 제곱을 제곱하면 되니까 결론적으로 A 제곱의 제곱이니까 3A 전체를 뭐 하면 된다? 제곱을 하면 되죠. 그러면 3의 제곱이고 A의 제곱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는 3의 제곱이 되면서 A의 제곱이 또다시 뭐가 됩니까? 3A가 되겠네요. 3A가 되므로 3의 세제곱 A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16제곱으로 가려면 A의 이 자체를 또 제곱하면 A 4제곱을 제곱하면 되니까 8제곱이 되겠죠. 그럼 얘도 제곱하면 되니까 3의 세제곱 A를 제곱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규칙을 찾을 때는 3의 세제곱이라고 27을 적지 말고 어떤 규칙성이 나오기 위해서 3의 세제곱을 그대로 끌고 가는 게 훨씬 좋습니다. 자, 그러면 3의 세제곱의 제곱은요, 3의 세제곱의 제곱이니까, 자, 지수끼리 그냥 뭐 하면 된다? 곱해버리면 되겠죠. 그죠? 따라서 3의 6제곱이 되고 A제곱이 됩니다. 근데 A제곱은 3A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3의 제곱, 3의 6제곱에 3A를 곱해줘야 되기 때문에 3의 7제곱 곱하기 A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이제 A의 16제곱을 바로 갈 수가 있겠네요. 그죠? A의 16제곱은 바로 8제곱을 제곱하면 되니까 3의 7제곱 A를 제곱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3의 14제곱에 A제곱이 되고 3의 14제곱에 A제곱이 3A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3의 15제곱에 A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우리 규칙을 살짝 한번 살펴보면요. 2제곱일 때는 3의 1제곱이고요. 맞나요? 4제곱일 때는 4보다 하나 적은 몇 제곱? 3제곱이 되고요. 8제곱일 때는 8보다 하나 적은 3의 7제곱이 되고요. 16제곱일 때는 16보다 하나 적은 15제곱이 된다는 것도 찾아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따라서 A의 16제곱은요. A의 16제곱은 3의 15제곱 곱하기 A와 같다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런데 그 모든 성분의 합을 계산해 달라고 했으니까 자, 여기서 여러분들 잘못 착각해서 이 K를 15라고 하면 안 되죠. 여기 스몰 a는
상수값이고 여기 라지 A는 행렬이기 때문에 같지 않습니다. 왜? 성분의 합을 조사해야 되니까요. 따라서 3의 15제곱에다가 A 행렬이 1, 2, 1, 2가 되겠죠. 그럼 모든 성분의 합은 자, 실수변을 하거나 합작골로 되어 있는 행렬은 각 이 행렬의 성분을 먼저 조사해도 되는 거죠. 따라서 이 행렬의 성분의 합이 얼마가 됩니까? 6이 되잖아요. 그죠? 따라서 6에다가 얼마를 곱해주면 되겠다? 바로 15제곱을 곱하면 이게 바로 A의 16제곱의 바로 모든 성분의 합이 되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이 형태가 무엇이 되면 된다? A 곱하기 3의 K제곱인데, 그러면 K가 15이고 A가 6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런데 지금 조건을 보면요. 단 A는 무엇이 되어야 된다? 소수. 얘가 소수가 되어야 돼요. 근데 6은 소수가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고쳐줘야 되겠죠. 여기서 조심할 거 A는 6, K는 15라고 해서 두 개를 더한 21이 된다고 해서 21을 찾아봤자 답이 없잖아요. 즉, 여기는 소수가 되어야 되니까 6은 2 곱하기 3이 되므로 다시 고쳐버리면 2 곱하기 3에 15제곱과 하나가 있으니까 전체는 16제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렇게 고치면 이 실수배한 2는 소수가 되므로 결론적으로 A가 2가 되고요. K는 얼마가 된다? 바로 16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A와 K를 더하면 2와 16을 더하면 결론적으로 얼마가 된다? 18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조금은 이렇게 제곱을 해도 규칙을 찾아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3이라는 걸 찾아낼 수가 있는데 또 켈리 해밀턴 공식을 이용해서도 바로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주대각선의 곱과 부대각선의 곱이 같을 때는 바로 이렇게 A 제곱이 바로 어떤 행렬 A의 바로 실수배 형태로죠. 2차를 1차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것도 다시 한번 잘 알아두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